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미국 경찰의 기원과 변혁 내지는 진화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미국 경찰이 시작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됐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사회까지 변하면서 또 경찰의 의무와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반응 같은 것이 어떻게 달라져서 현재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데 주로 경찰의 처음 시작부터 진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고 나면은 앞으로도 많이 이 경찰력, 공권력에 관한 법 집행에 관한 뉴스가 무척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 경찰이 현대 경찰로 오기 전에 현대 경찰 같은 모습이 1900년대 뭐 그 정도 들어서 시작이 됐지만 그 전에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도 금주령이 있었을 때와 또 196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경찰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우선 그 작은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북부와 남부의 경찰 시작 시기와 역할 차이. 1938년이 이제 미국에서는 현대 경찰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1800년대 그 말이 되면은 대도시에 경찰력이 생기는데 1900년대, 60년대까지의 경찰에 대한 것, 또 경찰에 대한 반발, 1970년부터 90년대까지 경찰의 변화 시도, 그리고 콜럼바인 하이스쿨 총격 사건이 99년도에 발생했는데 그리고는 2001년도에 911 사태 이후에 경찰의 역할은 또 바뀌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을 했고 2020년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가 목졸림을 당해서 숨진 사건 이후에는 지금은 경찰 개혁을 어떤 형태로든 또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처음 미국 그 경찰의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쯤부터였을 것 같다고 상상을 하세요? 1700년대요? 아닙니다. 그 이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때가 1776년인데 그 이전에 1600년대부터 경찰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때는 뭐 지금의 경찰은 아니지만 뭔가 워치한다는 식으로 뭐 밤에 워치한다 그런 형태로 또 자경단 형태로 그런 형태의 경찰이 있었는데 남부보다는 북부가 먼저였습니다. 1630년도에 북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이제 식민지 영국의 그 식민지가 13개 주가 있잖아요. 뭐 뉴욕, 버지니아를 포함해서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까지 남부. 그렇게 식민지 시대에 독립을 하기 1776년 이전에 1630년에 처음으로 이제 밤에 경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경단, 자원봉사자로 된 것도 있고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부니까 당연히 보스턴이 중심이 됐고요. 항구가 있고 무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욕은 1658년, 보스턴에서 1636년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는 58년도에 뉴욕에서 그 뒤가 필라델피아 1700년대로 넘어갑니다. 해서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이런 식으로 밤에 원래 범죄라는 게 캄캄해야 좀 일어나잖아요. 하니까 밤에 이렇게 등불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민자가 도시로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가 되겠죠. 1800년대 초부터 이민자가 오는데 그때는 에이시안이나 이런 이민자가 아니잖아요. 라틴계가 아니라 유럽에서 오는데 먼저 정착을 하고 있었던 그 독일 아일랜드계가 보스턴이나 뉴욕에 정착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많은 보스턴이나 아일랜드 이전보다는 사실은 영국이 먼저겠죠. 영국이나 네덜란드계에서 제일 먼저 왔고 그리고는 1820년쯤 되니까 뭐 독일, 아일랜드계 이런 곳에서 이민을 많이 와서
뉴욕과 보스턴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태리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1820년부터 1860년대 뭐 남북전쟁 전까지예요. 그랬더니 먼저 있던 그 독일과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니 영국과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이나 이태리나 아일랜드계는 정말 이상해. 종교도 다르잖아요. 일단 아일랜드계는 카톨릭계니까 우리가 원래 하려던 것대로 안 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질서가 무너져. 이민자들 때문에. 본인들도 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지금과 똑같은 겁니다. 이민자들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우리 사회를 못 살게 굴어 하면서 미국 사회를 망치고 범죄율을 높인다. 뭐 이탈리아계, 아일랜드계, 뭐 독일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충돌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번제, 자경단, 커뮤니티끼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분명히 또 돈을 버는 사람은 또 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뭐 배지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배지를, 경관이라는 배지를 나 경관이야 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자랑스럽지 않았으니까. 물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사람들이 막 그 커뮤니티에서 뭐 먼저 온 커뮤니티와 나중에 이주 온 커뮤니티에서 막 싸우고 그때도 폭동이 있었어요. 막 연기도 나잖아요. 보면 연기도 나고 하는 이런 것을 잡기는 잡았는데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순번제로 해서요. 오늘은 너, 내일은 너, 뭐 밤에 이런 식으로 했고 보초 쓰는 거죠. 보초 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부자들은 누군가를 터프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재산을 지키게 하는데 그 고용하는 사람이 무법 질서를 막는다면서 범법자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야 터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밤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순번제로 지킨다고 하면서 잠자고 술 마시고 이 범죄가 또 범죄를 잡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자리가 잡히지 않았었던 거죠. 이게 16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800년대 이때까지의 북부였고요. 남부는 북부보다 이 경찰력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합니다. 1704년도에 남부에 이제 식민지였던 독립하기 전이잖아요. 1776년 이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남부는 동부가 달라요. 동부는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남부는 노예를 감시하기 위한 경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남부경찰은 그렇게 당연히 뭐 채찍도 들고 로프도 들고 심지어는 뭐 총까지 들고 있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남부는 북부는 산업을 하는 사람들 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남부는 농장주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3명, 6명 정도가 말을 타고 다니고요. 이때부터 이제 총도 지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책 같은 데 많이 나와요. 뭐 Beautiful Country, Born Again 뭐 이런 그 책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벤 파운튼 씨가 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1704년도에 남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는 노예도 잡고 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 때리고 하는 그런 그 경찰의 역할로 남부 경찰은 자리를 잡았고 1776년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65년도가 수정헌법 14조잖아요. 독립전쟁 끝나고 이제 1865년, 64년 이때 노예 해방, 65년도에 완전히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노예 경찰은 계속 됐습니다. 1865년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도 사실은 이 짐 크로라는 흑백 분리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그 흑백 분리 공공장소에서 학교에서 열차간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한다는 이 차별적인 것에 단속을 경찰이 한 거예요. 굉장히 남부의 경찰은 처음부터 인종차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렇게 몇 년이 더 이 남북전쟁 다 끝나고 1865년 이후에 몇십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그렇게 흐르다가 결국은 이러한 역할이 KKK단을 만들어낸 거죠. KKK단으로 많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경찰은 노골적으로 이 흑인들을 예를 들어서 린칭도 하긴 했지만
그것을 조금 줄어들면서 KKK단, 백인 우월주의에 많이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첫 번째 현대 경찰은 이 남북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838년도 역시 제일 처음에 자경단이 시작된 보스턴에서였습니다. 보스턴에서 자경단이 시작된 게 1600년도였는데 1636년이었는데 현대 경찰은 1838년도에 보스턴에서 시작이 됐어요. 보스턴 그 당시 경관이 입고 있던 유니폼이 이런 유니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스턴 그 경관은 한 사람, 경찰은 집단이잖아요. 경찰의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역시 현대 경찰도 보스턴 다음에 뉴욕입니다. 1845년도.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뭐 나라를 이렇게 딱 그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서 뭐 이렇게 뭐 독립을 하고 이러기 훨씬 전부터 미국은 현대 경찰이 들어섰던 거예요. 1838년 보스턴에서. 그래서 이제 뉴욕 경찰이 바로 이 사진의 모습인데요. 유니폼까지는 다 갖춰 입었습니다. 1845년도에요. 그리고 뉴욕 경찰이 길에서 그 당시에도 강아지를 데리고 마차는 달리고 다니는데 유니폼은 이렇게 근사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처음에 자경단 형태부터 현대 경찰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모델이 어디였을까요? 영국이었죠. 미국의 모델은 식민지를 거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도 영국의 모델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뭐 법의 부분, 뭐 프랑스 것도 많이 가져오고 뭐 영국 것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의회는 영국 걸 가져오고 경찰도 영국 것을 많이 모방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를 처음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었고요. 1880년대 말이 되면서 미국의 거의 모든 대도시에는 앞서 보신 이런 유니폼을 입은 경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적은 비슷하죠. 주요 임무는 범죄를 막고 법 질서를 지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중에 뭐 산업화가 되고 하면서 노조를 탄압한다던가 이런 일도 경찰이 맡아서 합니다. 남부 농장이 농업이지만 산업이라고 치자면 그때 농장주를 보호하고 이 노예의 반란 스트라이크를 막았었던 것이 경관이라면 나중에는 산업화가 되면서는 이 노조를 압박하고 하는 그런 경찰력이 되고 수사는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안전하게. 그러다가 1850년도 캘리포니아가 주로 만들어질 금광 막 생기고 그때가 돼서야 경찰권이라는 게 수사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범죄를 막고 뭐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을 지켜준다. 여기서 그때부터는 누가 범죄를 저질렀지? 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수사권이 시작이 됩니다. 수사권이 시작되면서 경찰 일부가 좀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컬 비즈니스와 경찰이 뭔가를 이렇게 딱 뭉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의 마피아, 시실리안 마피아, 뉴욕에 많아요. 마피아 보스들이 뉴욕에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돈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지금도 LA 다운타운에 그 쓰레기 업계는 알메니안이 꽉 쥐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그런 터프한 일은 또 갱단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고 뉴욕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이 보스 그런 갱단의 보스가 로컬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경찰국에 무슨 말하자면 뇌물을 주면서 웬만한 범죄를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또 정치인들도 또 그러한 돈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 이제 부패하게 되죠. 비즈니스맨이 갱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 비즈니스의 맨에 돈을 받았어요. 정치인은. 그럼 정치인이 또 경찰에 압박을 해서 거기 좀 봐줘라. 뭐 갱단인데도 어떤 갱단은 센 갱단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우리가 굉장히 영화에서도 많이 본 그런 경찰의 매수 정치인이나 뭐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사설 탐정 같은 또 다른 이제 경찰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렌 핑컬튼이라고 스코틀랜드 이민자인데 이분이 만들었어요. 강도도 막고 또 파업도 막고 지금 말 타고 계시죠. 경찰력만 가지고는 또 안 되니까
이 민간 경찰이, 사설 경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880년대가 마무리가 되고 대도시에는 전부 경찰이 생기게 되고 1900년대 들어와서 아주 급격한 변화가 경찰력에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05년도에 이분이 꽤 하셨는데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뭐 그때도 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버클리의 경찰국장이 경찰이 이제 이미 좀 부패가 시작된 뒤잖아요. 그분이 그 어거스트 벌머라는 분인데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이분은 미국 현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1800년대 중반부터 38년부터 현대 경찰이 시작이 됐지만 1900년대 초가 되니까 현대 경찰의 아버지가 생겼는데 이분은요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뭐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찰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사람을 도와줘야지 된다.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해서 경찰은 걸어서 뭐 말 타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걸어서 동네를 순찰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하면서 이웃 사람들과도 이렇게 친해지고 그리고 경찰도 교육을 받아야지 된다. 뭐 경찰 대학 같은 것도 만들고요. 또 하나가 이 현대 경찰의 아버지가 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할 때 미성년자를 성인과 그전에는 뭐 똑같이 처벌을 했는데 구분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였으니까 인권 이런 걸 말한 건 아니에요. 192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버클리 경찰국장이었던 현대 경찰의 아버지 어거스트 벌머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36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때도 시위를 많이 했네요. 뭐 여러 가지 그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딱 뒷짐지고 있잖아요. 뒷짐지고 사람들을 뭐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하는 형태로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에 주 경찰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로컬 경찰이었고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로컬 경찰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주 경찰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은 금주령이 술을 미국에서 마시지 못한다 하는 게 이제 1900년대에 나오면서 경찰이 술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몰래 술을 담가서 어디에다가 배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범죄 조직이 생기고 악마가 시간이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고 하잖아요. 유대인 속담에 포도주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범죄 조직이 생기게 되죠. 하니까 경찰이 더 강해져야지 되는데 로컬 경찰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폭동도 계속 생기고 하니까 로컬 경찰이 감당하지 못해서 주 경찰이 생기게 되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금주령을 단속하는 주 경찰이 이렇게 맨홀 같은 데다가 술을 집에서 만들고 하는 거 발각하면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무부와 국무부에서도 재무부는 그 당시에 이제 한 4,000명의 T맨이라고 재무부가 트레저리잖아요. 디파트먼트. 그래서 T맨이라고 해서 그 도시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재무부와 국무부가 힘을 합쳐서 어떠한 또 이제 뭐 이런 중요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신설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1960년대가 되니까 이게 현대경찰의 그 순화해서 하는 그 아버지와 약간 오버랩이 되는데 미국의 J. 에드가 후버 연방수사국장, 초대 연방수사국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이 연방수사국장은 그 벌머 모델을 싫어해요. 그때 이미 또 폭동 같은 것도 생기고 저쪽에서도 거치니까 경찰도 거칠어야지 된다. 거리 범죄와 우리가 싸워야지 된다 하면서 굉장히 터프하게 나가고 걸어 다니면서 이웃과 얘기하고 했었던 경찰이 자동차로 순찰차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이웃과 덜 접촉하게 되죠. 우리도 길을 걸어갔을 때와 평생 10년을 자동차만 타고 다녔을 때와 걸어 다녔을 때 보이는 게 다른데 지금 경찰의 순찰이 그 걸어 다니면서 이웃과 부딪히던 것에서 순찰차로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후보 이후에 바뀌는 겁니다. 연방수사국이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는 터프하게 되면서 1960년대가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흑인이 경찰력에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적인 경찰의 그 공권력 집행이 많았었기 때문에 계속 이때는 조금씩 시위를 해오다가 폭동이 있고, 물론 주로 이제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시위는, 경찰력에 대한 시위는 북부보다는 남부에서 더 많았겠죠. 당연히 남부가 흑인을 잡기 위해서 생긴 게 경찰이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백인 우월주의자도 KKK단도 남부에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시위가 시작됐지만 북부까지로 많이 퍼졌죠. 근데 이해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위대가 터프해지면 경찰력도 또 터프해지는 겁니다. 이미 이때 1960년 이전에 최루가스를 뿌리고요. 아주 그냥 물로 너무너무 아프게 물때림을 하는 그런 물호수 같은 것도 하고, 개까지 동원하잖아요. 해서 흑인들이 우리 투표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막 개가 물고 이런 거 많이 역사적인 사진에 보면은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1960년대는 이미 텔레비전이 있죠. 전국에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라이브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흑인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 사진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1969년도 이제 뉴욕시에서 스톤월 폭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뉴욕의 경찰은 아주 인간 역사에서 오래된 그런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유명한 작가부터 미국, 영국 작가, 유명한 클래시컬 지휘자부터 너무 많잖아요. 경찰의 역할이 그 같은 성소수자를 단속하는 것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스톤월 인이라고 호텔 비슷한, 모텔 비슷한 곳이죠. 거기 항상 호텔이나 모텔 아래층에는 손님들이 쉴 수 있는 술집, 바, 선술집 이런 게 있잖아요. 1969년도에 바로 동성애자들을 단속하면서 술집,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경찰이 다니면서 굉장히 체포를 많이 했는데, 특히 스톤월 이 인이,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뭐라고 의견도 써놓고 한 글들도 있고 하는데, 6월 28일에 여기를 점거를 해서 사람들을 체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 경찰의 공권력 사용이 지나치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웃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6일 동안이나 폭동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그 뒤부터 동성애자 권리 같은 것이 미국에서 더 활발하게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서 되게 된 겁니다. 항상 뭔가를 단속한다 하면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 6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경찰은 또다시 점점 시위들이 거세진단 말이야. 스왑팀을 만들죠. 특별 기동대가 바로 뉴욕에서의 그 같은 경찰 공권력과 시위대의 반발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미 전국에 다 스왑팀이 있잖아요. 특별기동대가 있죠. 굉장히 강하게 무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는 이제 1970년대에 들어오면은 강하게 하니까 이게 계속 끝까지 강하게 가야 되는데 서로 강한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시위대 경찰, 반발 경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오늘 제가 방송하는 분들은 제가 이게 딜레마이긴 한데 다 그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부분만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나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다 해서 1990년대 말까지 경찰이 다시 변화를 시작합니다. 현대 경찰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미주리주 캔사스에서 다시 또 경찰이 순찰차가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커뮤니티 순찰 이렇게 해서 또다시 걸어 다니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경찰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지역에 가서 아이들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다시 일부,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경찰국에서는 커뮤니티 순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 많았어요. 소수의 커뮤니티에 소수의 인종의 경관들을 키웁니다. 한인 경관도 이때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올림픽 경찰서 하면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인 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 대변인이 있었던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제이슨 리 대변인이라고 뭐 한인 중에서 처음으로 대변인이 됐어 뭐 이렇게 막 빅뉴스였던 적도 있거든요. 이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던 겁니다. 1990년대는 정말로 그 파퓰러했어요. 2000년대 초까지도 경찰이 뭔가 좀 이 무기 같은 것을 갖고 있던 그 당시에, 지금은 엄청 많이 갖고 있지만 내려놓고 다가가야지 된다 해서 로컬 경찰의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커뮤니티 순찰 가깝게 지내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정보도 준다 하는 형태로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1990년대는 범죄율이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른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구조사 결과가 있지만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는 적어도 범죄율이 낮아졌어요. 물론 경관의 숫자가 많아진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됐으니까 범죄를 미리 막는 테크놀로지로 인한 트래킹이라는 예방 차원의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어쨌든 범죄가 조금 낮아지기 시작한 때예요. 그런데 컬럼바인 총격 사건이 1999년입니다. 2명의 학생이 13명을 살해를 했잖아요. 그때 경찰 대응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완전히 무장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건 전쟁터예요. 완전히 무장한 채 들어가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난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무슨 이런 대량 총격 사건이 있을 때 미국에서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치면 대량 총격 사건으로 보는데, 그럴 때 1진, 2진해서 나중에 다 갖추고 들어간다 하면 too late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명이 우선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로 1진이 있고 그리고 나면 그 뒤에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먼저 선발대를 투입을, 총소리가 나면 선발대를 투입을 하고 경찰에게 권한을 많이 줬죠. 현장에서 그 범인을 여차하면 쏠 수 있는 권한. 학교 총격 사건에는 이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비난도 있었지만 그게 99년도 컬럼바인이었는데 2년 뒤인 2001년도에 911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변화하는 거죠. 이젠 경관이 테러리즘을 막았어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60년대에 스왑팀이라는 특별 기동대가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테러리즘 전담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보면은 뉴욕 경찰인데 테러리즘 전담반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9.11 사태 때도 처음에 막 그 빌딩이 무너지고 비행기 2대가 뭐 그걸 치고 국방부도 치고 펜실베니아에선 사람들이 그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다가 추락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테러 전담반이 만들어졌는데, 초기에 딱 그 투입된 사람들은 완전히 그 영웅이었고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 테러리즘 전담반은 경관의 역할이 로컬인데, 로컬이지만 테러리즘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정부 연방 에이전시와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9.11 사태는 오사마 빈 라덴,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적인데, 그게 또 다 탈리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중동의 무슬림 계열에 생긴 사람들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도 만들어지고 애국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테러리즘을 막아야 돼 하면서 이 중동 계열의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인 그 경찰의 차별이 또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흑인뿐만이 아니라 그게 21세기의 또 다른 경찰력, 공권력 발동에서의 법 집행권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뉴욕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2013년도경에 없어졌거든요. 스탑 앤 그 프리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경관이 보다가 길에 가다가 저 사람 좀 뭔가 의심스러워 하면은 권한이 많은 거죠. 맘대로 멈추게 하고 막 몸을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굉장히 비난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없어졌고, 2014년도에 에릭 가드너라고, 지금은 조지 플로이드지만 조지 플로이드 이전에 에릭 가드너라는 홈리스, 뭐 담배를 불법으로 팔려고 했다고 하던가요? 뭐 몇 가지를 그런 정도의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으로 목졸림을 당해서 숨집니다.
그때 에릭 가드너가 11번을 내가 숨 쉴 수 없습니다. 숨 쉴 수 없습니다. I can't breathe를 외쳤었죠. 그런데 결국은요. 그렇게 목졸림을 가해서 에릭 가드너가 숨지게 된 그 일을 한 경관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는 그 경관은 민간 소송도 당하지 못하게 방어를 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경찰력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 너무 면책특권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바디 카메라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경관들이 혼자 다니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는 숨지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때만 하더라도 막 완전히 뭐 스트리밍 같은 것들이 그 라이브로 활발하진 않았으니까 경관들이 다니면서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것도 다 공개하고 하기 전에 직전쯤 되겠네요. 그런 때 경관들이 경관에게 좋게 증언을 하겠죠. 당연히 숨진 사람은 말이 없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뭐 용의자 같은 경우도 힘이 너무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14년도에 미주리주의 퍼거슨이라는 데서 흑인 18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또 숨집니다. 해서 2016년이 되니까 바디 카메라가 경찰의 필수품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뭐 모든 곳에서 다 바디 카메라가 의무화된 건 아니에요. 네바다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 모든 경관이 다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찰력이라는 것은 항상 로컬리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세는 어느 정도 같지만 해서 바디캠이 보이고 있죠. 경찰에. 그랬는데 그래도 그 같은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해 5월 달에 조지 플로이드 9분 29초 목졸림 사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게 무슬림 차별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차별로 오는 거죠. 더군다나 조지 플로이드의 목졸림 사건은 미국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봤어요. 비디오로. 그래서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였는데 전 세계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일어났었던 경찰에 의한 총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피해자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조지 플로이드를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으로선 1600년대에 그렇게 시작됐던 경찰이 현대 경찰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데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살해한다. 퍼센테이지 같은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런 게 포커스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경찰이 무장화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무기를 천뜩 사놨다. 국방부는 매년 예산 늘어나고 하니까 안 쓰는 무기를 또 경찰로 많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찰이 무기를 많이 쓰고 무기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약, 총기 소지 같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도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전쟁처럼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전쟁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5년도에 그 미주리 퍼거슨에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8살 청년이 숨지고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명령을 했느냐면은 그 연방 그 국방부에서 그 군 장비를 로컬 경찰에게 주지 못하도록 뭐 기부하는 식으로 줬는데 아니 로컬 경찰이 사람을 보호하고 사건을 막고 하는 것이지 전쟁터냐? 완전히 전쟁터처럼 요즘 무장하고 다니잖아요. 수합팀은. 그래서 그걸 막았습니다. 오바마 시대에. 그런데요. 2년 뒤인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걸 또 풀었죠. 그래서 지금 경찰력은 굉장히 강한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지역에 따라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자료를 보면은 경찰이 백인에게는 흑인이나 무슬림이나 다른 소수인종에게보다 관대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경찰의 그 무장화가 과거보다 너무 강해서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총기하고 경찰이랑 항상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 개혁을 해야지 된다. 총기 개혁도 해야지 된다 하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 때에는 그것이 뭐 의회를 통과하든지 통과하지 않던지 백악관 차원에서 경찰 개혁이나 총기 이 여러 가지 규제, 총기 규제는 경찰이 총 쏘는 것의 규제일 수도 있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형편입니다. 물론 시대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지금 1년과 2년 사이에 바뀔 수도 있어서 이번에 기간 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진행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전해드린 게 바이든 새 행정부는 상당히 많은 경찰 개혁과 총기 규제 압박을 받고 있고 무슨 일인가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